그리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심지어 틴더가 팬데믹 이후에도 쭉 올라가다가 한 최근 1년 동안은 이제 페잉 유저가 계속 줄고 있더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논 알코올릭 베버리지 중에서는 펩시랑 코카콜라 제외하고 거의 탑티어라고 들었어요. 지금. 자, 시작했습니다. 자, 뭐야? 근데 블로그 만든 거 소개 좀 해줘. 그러니까 블로그?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브랜드 여기 해야 돼. 블로그를 그래서 뭐 미디어에서는 다들 이제 고민하는 이슈일 거고 이제 벤처 인베스터로서 자기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내가 어떤 영역을 좋아하고 어떤 영역에 강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거 반전의 말 안 해도 돼. 했는데 그래서 사실 뭐 성종이랑 어느 결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엔터프라이즈보다는 컨슈머 쪽에서 이쪽에 어떤 트렌드가 있고 사실 너무 예측하기 어렵고 너무 이제 사실 사이언스가 아니라 진짜 아트라고 하잖아요. 컨슈머 투자 자체가. 그래서 이쪽 자체가 이거를 뭐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가져가는 프레임워크를 들이밀기는 좀 어려운 영역인데 이게 더 오히려 재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컨슈머 안에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디 관심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사실 뭐 컨슈머 테크라는 거는 그냥 큰 결에서 항상 봐야 되는 지점 같고 웰리스라고 최근에 제가 지구 본 거는 원래는 사실 이제 컨슈머 테크 뭐 AI 기반에서 컨슈머 테크랑 사실 아예 그냥 한국 소비재라는 브랜드를 좀 찍고 싶었어요. 원래 생각은 두 미국 가지였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소개를 드리면은 원래는 미디어를 만들 때 이거를 제가 한국 대상 오디언스로 할까 아니면 글로벌로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그 컴포트 존은 한글로 글 써서 내가 아는 한글 컨텐츠로 한국 오디언스한테 글을 쓰는 거긴 해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장기적인 좀 계획도 그렇고 미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계획도 그런 걸 포함해서 일단 사실 완전 콜드 스타트긴 하고 완전 이제 뭐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긴 하지만 영어로 글 써보면서 좀 미국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현지 VC처럼 한번 제가 영어로 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도 VC 테크 씬에서 퍼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일단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글 쓰는 거 그리고 뭐 팟캐스트까지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영어로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영어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한 2달 동안 좀 길게 붙잡고 있다가 그 사이트 만들어서 어제 처음으로 글을 퍼블리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 이름은 Self Aware라고 해서 Self Aware라는 이제 뭐 우리가 자각한다 그 단어에 좀 그냥 그 wordplay인데 네, 쉘프가 이제 결국 소비자가 닿는 그 선반이니까 여기서 가장 그 소비자가 보고 있는 뭐 그게 소프트웨어가 됐건 아니면 뭐 실물 소비자가 됐건 간에 여기서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내가 보여주면서 나만 인사이트를 짚어보겠다 뭐 그런 뜻이죠. 가장 앞에 놓은 책은 뭡니까? 그 선반에 지금 가장 첫 그. 어제 올린 글이 이제 그 데이팅 서비스 관련 글을 적어봤고요. 그래서 뭐 사실 글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대충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왜 쓴 건지만 딱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데이팅 서비스가. 데이팅 서비스 자체가 그냥 이게 내가 우리가 뭐 그냥 그 나는 솔로나 하트 시그널이나 그냥 우리가 기혼이든 미혼이든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냥 우리가 소비자로서 가장 그 도파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데이팅 서비스, 데이팅 연애인 것 같은데 사실 시작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뭐 틴더나 범블이나 이게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팬데믹 이후에 꺾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나는 지금 이제 나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사실 싱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궁금한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스레터를 봐도 틴더랑 뭐 범블 주가 얘기 나오고 이제 뭐 MAU 얘기 나오고 최근에 왜 꺾이고 있는지 뉴스 나오면 항상 제일 많이 클릭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주제들 비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도파민 유발성 컨텐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심지어 틴더가 팬데믹 이후에도 쭉 올라가다가 한 최근 1년 동안은 이제 페잉 유저가 계속 줄고 있더라.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위기론이 많이 나왔었어요. AI 때문이야? AI는 아니고 이제 그냥 과금 유도에 대한 어떤 진절머리가 제일 큰 거 같아요. MMORPG. 신기하다. 근데 방금 얘기하다 들어보니까
그 내가 플레이어로서 어떤 연애 데이팅 앱 시장은 있는 것 같은데 내 기혼자라서 그런가? 그 약간 게임도 내가 하는 게 있고 트위치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게 있잖아. 그런 연애. 데이팅을 보는 앱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데이팅 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뭐 됐던 매칭되는 과정이 뭐 그런 걸 보면 대화 재밌을 것 훔쳐보기. 같은데? 많이 있지. 저 아프리 수배 우결 콘텐츠들 있잖아. 뭔지 알아? 그러네. 근데 그거를 뭔가 약간 이렇게 프로덕트화해서 꾸준히 소비할 수 있으면 되게 소비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국에 트위치도 결국에는 나한테 스폰서를 해주는 거죠. 도네이션을 해주는 게 그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굴러가는 건데. 그럼 진짜 연애를 노출하는 거는 그건 나는 솔로 정도 돼야지 하는 거. 사적으로 하는 거는 아프리카 TV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 경계선들이 되게 비즈니스 기회 같은 거야. 맞아. 되게 순간 들으면서 근데 너무 왜 이걸 첫 번째 주제로 골랐는지 너무 재밌었어. 근데 미친 사람이 하면은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트위치도 예전에 베스머 벤처 파트너스에서 트위치를 투자한 투신 보고서 그게 레터가 공개돼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게 시장 규모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이거 몇 빌리언 시장이야 이런 게 아예 안 써 있어. 그냥 존재하긴 해? 라는 그걸 뚫어내야 되는 그 상태였더라고. 그래서 야 게임을 관전하는 시장이라는 게 존재해? 를 막 온갖 정황 증거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근데 거기서도 써 있는 게 한국이 써 있거든. 한국에서는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하면 사람이 이만큼 모여 있다.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거랑 트위치랑 그렇게 투신 보고 있었나? 근데 막 나는 그걸 쓴 주니어 어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지. 완전 국뽕이야. 그게 그 광안리에서 그 스타리그 한국도 결승전 한 그 사진이라서 그 해변가에서 막 사람들이 막 비치 체어 막 미국으로 치면은 산타모니카에 갑자기 막 이제 어. 스타크래프트 보려고 다 몰린 거니까. 야 이런 시장이 있다니까를 갑자기 막 어. 그런 사진을 긁고 와서 트위치를 막 디펜드 하더라고. 근데 뭐 말한 게 약간 비슷한 맥락이어서 이렇게. 네, 아무튼. 그래서 뭐 나는 솔로나 그 솔로 지옥이나 이 컨텐츠가 그냥 뭐 하트 시그널도 그렇고 지금 몇 년 됐잖아요.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계속 쭉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고 시즌 계속 리뉴얼되고 하는 게 사실 이거를 남의 연애를 훔쳐보고 싶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지는지 보고 싶은 욕망을 너무 잘 건드리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이쪽 스터디를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VC로 일하면서 한번 약간 섹슈얼 회사들을 좀 만나보고 싶어서 한번 쭉 만나본 적이 있었고 이게 그때 얻었었던 레슨은 다 보여주지 않으면 비즈니스 리텐션이 떨어진다. 성적인 개방성이 100%여야지 뭐 모자이크 같은 90%, 모자이크 더 적은 95%다 필요 없다. 100%여야만 이게 리텐션이 높고 사람들이 계속 소비해서 야 이거 되게 기업으로서 뚫어내기 힘든 시장이다라고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스터디에서 되게 얘기해줬던 게 재밌었던 게 우리가 이제 그쪽 데이팅 앱 시장을 볼 때는 매치 그룹만 다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 포르노 허브 같은 회사들을 엮어놓은 홀딩스 회사가 있는 거 알아? 그래서 그런 거를 백단에서 공급해주고 거기에 광고를 붙여서 약간 구글 애드센스 같이 해서 돈 버는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 다양한 포르노 웹사이트를 가더라도 자기들끼리 광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거는 약간 그 아예 딴 데서 받아와서 약간 하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실제로는 그 어떻게 보면 큰 웹하드가 밑에 있고 그 위에 이거를 이렇게 영상들 막 공급해주고 거기 광고도 공급해주는 이런 백단의 회사가 있더라. 클라우드 회사처럼. 그게 오히려 매치그룹보다 더 알짜배기여서 신기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동준이한테 우리 팟캐스트 어쿠아이션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주제로 생각했던 게 온리팬즈 같이 사실 이런 스토리는 진짜 각 잡고 안 파면 알 수 없는 주제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 그 바이스 인더스트리가 재밌지. 갱스터들이 하는 거겠지? 마피아? 사모펀드 같던데 아니었나? 근데 실제로는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그 영역은 너무 무서울 것 같긴 하다. 어둠의 피. 그 소포 대표님 만났을 때 얘기해 준 게 그 치바 세우잖아. 뉴욕에 그 이제 공사를 많이 하니까 길마다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파이프들. 근데 그게 그 마피아 독점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두 개인가 세 개가 독점하고 이제 다 마피아라고 했었어. 그런 이탈리안들이겠지? 이탈리안 아메리칸들. 그리고 그게 그냥 무조건 뉴욕에 영속하는 비즈니스잖아. 그 아치가 세우는 그 작업 자체가. 약간 그 맥락은 그거였던 것 같아. 그 뉴욕에 지나가면 그 너무 약간 그 계속 공사 중인 느낌이 그치. 곳곳에 나잖아. 근데 저거는 이윤 사업이고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저게 더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거의. 뭔가 사실 우리나라는 공사하면 빨리 치워야 되고 이런 느낌인데 여긴 무슨 그냥 아예 그냥 그 뉴욕의 하나의 공간 전경으로서 마냥. 있으니까. 그 한국은 공사하면은 이렇게 꽃봉오리처럼 위에다 해놓잖아. 맞지 맞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거를 바꿀 수도 있는데 절대 바꾸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약간 중국으로 치면 약간 대나무 세워놓고 막 그런 느낌인 거잖아. 아무튼 그래서 글을 썼고 그러고 이제 그럼 그 블로그는 어떻게 가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웰리스랑 무슨 상관이야? 그 데이팅은 아무 상관없지. 그러니까 주제를 내가 거기 소개를 보면 알 텐데 쉘퍼웨어 들어가서 그 어바웃을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컨슈머 바운더리 안에서 AI로 인한 테크, 사실 성준이가 관심 있는 주제랑 비슷한 거거든. AI로 인한 컨슈머 테크 쪽이랑 그러니까 웰리스라는 키워드로 따로 잡았어. 그러니까 백렬적으로 잡은 거고, 그 웰리스는 사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원래는 그 컨슈머 테크 AI 쪽이랑 아예 그냥 K 컨슈머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내가 K 컨슈머를 왜 좋아하나 고민해 봤을 때 사실 내가 투자한 데가 소포라는 브랜드였고, 거기가 이제 한식 브랜드로서 사실상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을 가져간다고 저는 봐서 투자를 했던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사실 뭐 K컬처 테일윈드고, 근데 난 두 번째에 더 꽂히는 것 같더라고. 결국 이 건강식이라는 키워드가 미국에 지금 많이 먹혀들고 있고, 이게 지금까지는 지중해 식이 그냥 대세였고, 그거 외에는 사실상 뭐 따로 대안이 없었는데, 이게 한식이 지금 뭐 채소 위주의 식단 이런 것들이 어필되면서 미국인들한테 이게 되게 잘 먹혀들고 있다. 난 이 점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것 같더라고. 다시 돌아봤을 때. 그래서 나는 결국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해보게 된 게, 내가 왜 건강에 대해서 꽂혀 있지? 그거를 다시 반추해 봤을 때 나는 약간 20살 때부터 약간 좀 다른 주변 대학생들이랑 다르게 약간 엄청 막 흥청망청하게 내 몸을 망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뭐 술을 마셔도 이거를 내가 뭐 며칠 후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내가 그때는 사실상 뭐 단백질 식단에 대해서 굳이 막 이렇게 막 대중한테 인식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먹을 때 좀 골고루 먹어야지 내가 몸이 좀 균형 잡히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워낙 웰니스에 대한 그 고민과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런 관심이 커졌고, 그래서 뭐 사실 그 슬립 테크도 관심 많았었어요. 그 글씨 있을 때. 그래서 슬립 테크. 이제 이게 슬립 모니터링하는 디바이스건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건 그쪽에 투자도 검토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게 쭉 이어지면서 내가 결국 이제 소포라는 투자까지 이게 이어진 거구나라는 그 아하 모먼트가 한 번 있었고, 그래서 내가 결국 좋아하는 거는 물론 뭐 국뽕 소비재, K 소비재도 절대 놓을 수 없는 키워드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크게 묶을 수 있는 주제는 난 웰리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웰리스를 정했고, 그래서 웰리스를 하면 사실상 이제 뭐 당장 그 K푸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재밌는 브랜드 소개하고 싶은 게 올리팝이라고 알아? 몰라. 올리팝이라고, 그러니까 소다 브랜드인데 프리바이오틱 소다 브랜드. 근데 이게 유산균인 거야? 프리바이오틱이?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이 유산균이고, 나도 이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봤는데 잘은 모르지만 프로바이오틱이 장내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유산균이고, 프리바이오틱은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을 생성을 위한 생성을 돕는 물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어떤 야채에서 섬유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뭐 그냥 그런 특성 성분을 우리가 결합을 하면 이게 프리바이오틱이 되는 건데, 결국 프로바이오틱만큼 효과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결국 이제 이걸 프로바이오틱 생성을 위해서 우리가 마시면 좋다는 뭐 음료나 어떤 뭐 성분인 거고. 그치, 약간 진짜 도움 되면은 무조건 처방받고 먹어야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뭐 프로바이오틱은 사실상 좀 가격 부담도 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쉽게 먹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올리팝이라는 브랜드가 나온 게 결국 너 요즘에 펩시랑 코카콜라 당 많다고 안 먹잖아. 그래서 뭐 제로 콜라 나오고 하는 건 아는데, 근데 우리는 심지어 당도 뭐 스테비아 대체해서 거의 없고, 근데 심지어 프리바이오틱 드링크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이 너희가 익숙한 소다인데 건강하고 그리고 심지어 맛도 있다 뭐 이런 게 컨셉을 해서 19년도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엄청 빨리 크고 있어요. 이게 2022년도에 그 밸류가 200밀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한 달 전쯤에 그 치킨 밸류가 한 1.9 빌리언 밸류. 와, 시장이 이런데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거기가 되게 놀랐던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논 알코올릭 베버리지 중에서는 펩시랑 코카콜라 제외하고 거의 탑티어라고 들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되게 점유율은 엄청 높은 거네. 매출은 한 1년에 한 지금 500밀 정도까지 나온다고 들었고. 아니 이거 한국에 차라리 진출시키는 게 낫지 않아? 한국에 근데 아니, 너무 로지컬해서 바로 공감됐어. 근데 한국에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좀 고민되는 지점이 한국에서 미국만큼 소다에 대해서 미쳐 있는가? 탄산에 대해 미쳐 있는가? 그게 좀 고민이긴 해. 그러니까 소다에 대한 기본 수요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먹힌 게 소다 미국인들이 미쳐 있고 이걸 절대 안 넣고 싶어 하는데 지금 건강 트렌드 때문에 사실 이게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서 우리는 사실 뭐 슈랩이나 이런 것들 반짝하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막 삼다수 대체하진 않잖아 지금. 그치. 우리나라에서 약간 단백질 음료 포지션이 미국 가면은 야 이렇게 말캉거리면서 이상한 거 왜 마셔? 약간 이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근데 이거 한국에 살면서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올리팝이 잘 되고 이런 걸? 뭐 지금 이제 영어 콘텐츠 때문에 준비한 것도 있고 그냥 저는 워낙 지금 소비를 아예 그냥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위주로 보고 있어서 근데 갈증이 있겠다. 먹어보고 싶은? 그러니까 그런 속보도 안 먹었어. 투자했는데 못 먹었어. 그런 얘기지 마. 나도 작년에 해소된 게 약간 그거거든. 궁금한 거 이제 다 해소했다. 저거 먹어보고, 미국 가서? 에너지 드링크 저거 먹어보고 막. 맞아. 그러니까 K푸드도 내가 미국 가서 7일 동안 아시안 푸드를 8번 먹었고 K푸드를 막 하위 티어부터 상위 티어까지 다 먹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가 해소가 됐냐면 국뽕도 없어지고 디스카운트도 없어졌어. 그냥 생각보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뭐 생각보다 되게 모르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시장이 있다. 저기 존재한다라는 것만 딱 보이더라고. 오히려 되게 딱 깔끔해졌거든 뉴욕 갔을 때. 맞아. 나는 그거 되게 먹고 싶었어. 뭐지? 아이쇼 스피드인가? 그리고 로건 폴이 만든 그런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먹고 딱 해소됐어 나는. 프라임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그거랑 성중이가 샌프란 갔었을 때는 데스 물. 캔으로 돼 있는 뭐냐, 6,000원짜리 물. 와 씨. 그건 진짜 내가 아무리 미국 애들 심정에 대입하려고 해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샌프란에서 하나 팟캐스트 찍을 때 거기 이렇게 올려놔 있거든. 그래? 이거 먹으면서 해야 된다고? 이걸 올려놔야지 샌프란 갔다. 당연히 맛은 아무 차이 없겠지. 그냥 아예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내가 딱 우리 달리기 하고 이거 사가지고 내가 먼저 까서 차에서 딱 먹고 와 했거든. 그러고 한 사람 주니까 와 개 똑같아. 탄산수야? 아니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거. 데스 아니 탄산수 버전도 있었을걸? 뭐 버전이 2개였던 것 같아. 근데 먹고 와 너무 무리여서 그러니까 뭔가 2% 향이라도 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리여가지고 와 어떻게 하지? 이씨 대단하다. 그게 약간 공이김설다. 노알콜릭 맥주의 매운 맛이잖아. 그게 애초에 나온 게 그냥 파티에서 술 안 마시고 못 마시는데 그냥 이거 들고 분위기 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맨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 와 근데 난 그 가격대인 게 경악스러워. 한 캔에 6,000원? 4.5불인가? 4.7불인가 이랬어. 야, 더 올랐겠다. 살 때 6,000원이었던 것 같아. 근데 점차 존재감 떨어질 것 같긴 해. 난 그거는 최근에는 소식 못 들은 것 같네. 그때도 그때 영롱님이 이거 보고 약간 이제 뭔가 약간 너네 미국 체험하러 왔구나. 영롱 칼국수 먹는구나. 그치. 약간 필리핀 가면 졸리비 가서 밥 먹어야 되잖아. 그 전혀 맛있지도 않은데. 근데 나는 현지에 거주하면은 현지에 일어나는 그 이머징 트렌드에 대해서 약간 무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오히려 살면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얘기인데 아예 외국인 친구들이나 이제 뭐 아예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이 한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는 오히려 한국을 많이 발견하거든.
그치. 한국에서 지금 뭐가 핫한데 난 몰랐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좀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가면은 되게 재밌고 신선하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샌프란 갔을 때 그렇게 시도해 보는 거 나는 뭐 억지로 약간 우겨 넣어서 다 먹어보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의미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억지 아니었어. 진심이었다. 진심으로 해보고 싶었어. 보이는 브랜딩. 진심 해보고 싶었어. 근데 그 궁금한 게 생겼어. 너는 근데 왜 지금 미국에 안 가? 그러네. 일단은 너무 개인사까지. 아 그래? 뭐야? 아니, 잠깐, 그러면 이게 너 한국 여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타를 받지 못하는 거야? 커리어 다 떠나서 왜 여행을 안 가? 아 미국에? 미국에? 가면은 조금 더 내공을 쌓고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가면은 지금 망투파에서 둘이 갔을 때 지금 현지에서 그러니까 뭘 만날 분들 미팅이랑 다 라인업해서 간 것처럼 저도 이제 그 글 쓰고 어느 정도 약간 네트워크를 좀 최소한 만들어서 의미 있는 어떤 뭐 가설 검증을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가고 싶고. 사실 뭐 현지 소식이야 그냥 뭐 소포 막 못 보고 올리판 못 먹는 건 아쉽긴 하지만 사실 소식이야 지금 뭐 그냥 팟캐스트나 그냥 우리가 실시간으로 싱크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완전 공감하는 거는 그거였어. 그 샌프란에 우리가 갔었던 주간이 딱 그 세일즈포스가 그 연간 이벤트를 할 때였어. 근데 그거를 들어가려면 이제 2,000불짜리 티켓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유튜브에선 공짜야. 생방송. 라이브 스트림. 그래서 샌프란 가서 내가 근데 이거를 유튜브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근데 사실 한국이었으면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봤을 것 같아. 유튜브로. 이게 오히려 그 현지까지 가서도 오히려 이게 이상하더라고. 그치. 그래서 막 한국인이 오히려 미국 더 잘 알아. 냉정하게 볼 수 맞아. 있다. 그래서 뭐 올리팝 같은 것도 사실 내가 직접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마시면은 그냥 그 처음 나왔을 때 매대 깔렸을 때 마셔보고 별거 아니네 싶어서 그냥 버렸을 것 같거든. 근데 그러네. 오히려 안 마셔보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크는 거를 내가 소비자는 아니지만 그냥 관찰자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일맥상통하는 게 나도 요즘에 계속 고민하는 게 컨슈머 비헤이비어라는 단어를 되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어떻게 컨슈머 비헤이비어가 변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컨슈머 비헤이비어만 딱 놓고 보면은 나도 내가 하는 행동들이 왜 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고 뭐 하고 하는 건데 그냥 여기에는 온갖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온갖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니까 이걸 로지컬하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금 하려는 시도가 이거를 분해해야 된다. 근데 이걸 내가 혼자 분해하려면 되게 내 머릿속에서 개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막 외국들 가서 너 너무 크지. 나는 한 명의 페르소나일 뿐인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이 컨슈머를 하려는 과정에서 제일 좀 집중하는 거는 최근에 이게 어려운 건 알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양한 페르소나의 사람들을 모아놓는 멜팅팟을 만드는 것을 좀 집중하려고 하는. 그럼 의도적으로 좀 완전 그 백그라운드를 분산시켜야겠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스터디 모은 것도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표현을 해놓으니까 실제로 엄청 백그라운드가 다양해. 그래서 지금 스터디를 꾸리고 있는데 우려되는 건 있어. 나이 차도 나고 직업적 디비언스도 크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로 운영될 수 있나? 현실적인 고민. 모더레이터의 역량에 모든 게 달려있어. 나도 이 수준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게 트레바리 같은 거 해봤어? 트레바리 하는 거지. 해볼까? 저는 약간 이게 해보면 경험이 좋긴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많긴 한데 그 돈과 그 시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잘 돼.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자동 사냥 형태로 해야 돼? 아니면은 그래서 깃발 휘줘야 돼? 너 성향상 휘젓는 게 낫지 않을까? 너 성향상 좀 자동 사냥 시키면 스트레스 받아야 할 것 같아. 그거 언제 시작해? 스터디는? 어제 시작했어. 어제 멤버는 정했어? no.
아직 사실 그래서 나도 너랑 같이 스터디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깔 것 같아서 안 했어. 다른 백그라운드를 약간 다르게 분산시킬 것 같아서. 냉철한데? 들어왔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 내가 근데 지금 고마운 거는 내 지인들인데 그냥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러고 나한테 뭐 백도 푸시 클릭 안 하고 어. 그래서 탈락시킬 거. 형 미안한데.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같이 쓰고 있지만 스터디를 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올리면은 내가 한번 지원해 볼게 한 거야. 근데 딱 이거를 펼쳐놓고 나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지원서를 보내는지 봤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하다가 내가 지원서를 완성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난 쓸모가 없구나를 스스로 인지했어. 인정했어. 어쨌든 그래서 컨슈머 영역은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랑 컨슈머를 그냥 되게 단순하게 나누면은 엔터프라이즈는 모든 엔터프라이즈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생산성. 영업이익 높이기, 맞지? 영업이익 높이기, 이퀄 기업 가치 높이기, 약간 이렇게 음. 그게 전 세계 모든 막 수천만의 그 기업들이 다 그것만 하는 거잖아, 사실. 자본주의의 꽃이지. 어. 바로 승격시키기. 바로 승격시키네. 영업이익이 아니라 자본주의 인류의 번영이야. 근데 난 그게 재밌는 거지. 모르지만 그냥 뭐 이렇게 기업이 있다 칠 때 이렇게 기업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모든 기업이. 그치. 그러니까 그게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 같은 게 굴러간다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뭔 도메인이 됐건 어떤 의사결정권자건 일단은 그 영업이익을 높이는 데 도와주면은 이 사람은 이걸 쓸 거고 그치. 아니면 안 쓸 거고라는 그냥 그 되게 명확한 지점이 있으니까 엄청 불편해도 영업이익을 높여주면 그냥 할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로지컬하게 영업이익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어라는 걸로 도달이 되는 것 같아. 모든 엔터프라이즈는. 근데 컨슈머는 그렇지 않거든. 야 이게 싸. 이 가격이 싸다니까 싼 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런 영역들이 계속 있으니까 재밌어. 뭐 나한테 나의 충만감을 줘.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 컨슈머는 이걸 로지컬하게 그냥 다 이렇게 되면 싸지니까 좋아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구간이 있는 것 같아. 너 MBTI 뭐야? 뭘것 같아? 바로 였고. 나 지금 아니,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되게 젖지먼탈한 사람은 컨슈머에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남의 심정에 최대한 대입해서 얘 이렇게 했구나 그런 감정이 있어야지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안 맞는 사람이야. 나도 J야. 나는 P인데 T가 강하지. 나 TF 잘- 얘기한 거였어. 나 잘 몰라. 뭐야? 뭐야 이거? J가 젖지먼탈 아니야? 아니 J는 계획형이지. 계획형. P가 약간 무계획형. ENTJ에서 J가 젖지먼탈 아니었어? 잠깐만. 야 나 갑자기 너가 영어 얘기하니까 쫄리잖아. 약어는 모르겠고 근데 그냥 그거는 계획을 무슨 세우는 그래? 나 근데 이게 이미지가 중요해. 유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후퇴하게 됐어. 원래 레버리지를 제일 일으키는 건 정보 비대칭에 강한 거인 거고 크로스보더가 정보 비대칭에 항상 강하니까 너는 근데 뭐 한국에 지금 있는 입장에서 무슨 아니야 너는 야 미국은 이래 하면은 그런 거보다 이 사람들이 맞지. 그런 거. 아무튼 그래서 나는 컨슈머 쪽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공감을 잘 못하는 인간이어서 반대쪽 전략을 취하는 건데 관찰하는 거지. 오히려 공감을 하지 말고 관찰하자. 그래서 어차피 공감 안 될 거니까. 나는 공감 못해. 내가 거기 스터디에 써놓은 것 중에도 그냥 사람에 대한 애정 같은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맞아. 생각하고. 그거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나 사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그래서 인류애 뭐 이런 거는 나한테는 사실 나이 먹어서 점점 생기긴 한다. 근데 나한테 멀리 있는 키워드긴 한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역량일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나는 이거를 그냥 관찰력, 통찰력 이런 걸로 맨징 해보려고 하는 거지. 너 글에 마지막에 되게 험불하게 써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좋았어? 되게 그냥 청중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지원해 보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았어. 근데 이제 그게 문제야. 나는 험블하게 모든 걸 다 하거든. 쓰거든. 부들부들하게 쓰니까 이제
오는 피드백들도 부들부들해. 아, 나를 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군가가. 너무 그 애초에 맨징이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야 근데 이건 아니야 나 같은. 어, 그러니까 백이용 대표님은 태클 걸리잖아. 댓글 와서 욕 받고 그치, 이러잖아 그치. 사람들이. 근데 나한테는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내 장점이자 한계인 것 같아. 아니면 좀 닥터 지킬앤 하이트처럼 약간 한번 바꿔보는 거 어때? 하나 또 만들어. 네. 뭐 있었는데. 설레를 보여줘. 너가 너를 저격해. 어둠의 카멜로 한 게 나아. 이 자식 좀 한번 패봐요. 이러면서 너가 너를 저격을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봐. 역카멜 하나 만들어가지고 약카멜. 그 카멜 저격 카멜 올라오면 그거 저격 바로 하자. 이러고 계속. 그래서 진짜 맞아. 그 컨텐츠에 어떤 톤으로 글 쓰냐에 따라서 피드백이 달리는 것 같아. 컨텐츠 퍼블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거 있어? 퍼블리케이션.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미국인 어디언스 혹은 영어를 쓰는 어디언스가 이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 있어. 맞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퍼뜨릴지에 대한 고민이 있지. 그러니까 아무리 양질의 컨텐츠를 뽑는다고 해도 이거를 누가 봐줘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사실 한국에서 영어 할 줄 아는 분들이 보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사실상 내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니까. 링크드인. 그래서 아예 좀 아웃바운드로 전혀 연없는 콜드콜도 해보면서 한번 콘텐츠를 퍼뜨려 보려는 실험을 해야지. 근데 엄청 먼 작업일 것 같아. 나는 이게 나는 SNS를 할 때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옛날부터는 좋아요나 이런 거가 코스트가 없잖아. 근데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되게 후회하거든.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링크드인에서 너 이 사람 알아?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 그래서 아니 모르는데? 이러는데 1촌이고 좋아요 눌렀길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근데 뭐 그런 것처럼 나 링크드인이 약간 남이 좋아요 해준 거를 약간 위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알지? 그래서 그 조금 더 이 신뢰성과 바이럴리티에서 되게 유리한 매체라고 항상 생각했었어. 너 공감하는 거 하나 있는데 내가 그 VC에서 히스토리안이라는 페르소나를 5년 동안 밀고 있는데 링크드인이 지금 이 익스포넨셜 하이프인 것 같아. 그걸 이 인지하게 브랜드 만드는데. 인지에 대해서. 왜냐면 거기에 내가 원래 크리펜처스 팀장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뭐 못 쓸지 몰라도 그냥 써놨던 것 같아. 난 그걸 수정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몇 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거 수정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옛날에 이렇게 써놨구나 하고 그걸 들어가서 그렇게 쓰니까 내가 댓글 달면은 거기 그렇게 이렇게 써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번에 도환이 형이 뭐 좋아요 달라달라 해가지고 좋아요 달면서 그냥 댓글도 하나 달았는데 그게 노출이 돼서 그걸 본 사람이었더라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좋아요도 좋아요인데 댓글도 사실 맞아. 영향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되게 써주면 너무 기분 좋아. 맞아. 서로한테 좋아. 그 써달라는 얘기야 사실. 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한계도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플랫폼을 같은 걸 쓴다고 같은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요즘에 되게 많이 말하거든. 틱톡을 한다고 다 틱톡을 하는 게 아니다. 링크드인을 한다고 다 링크드인을 하는 게 아니다. 있고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다 이 개인의 만들려는 퍼스널 브랜드 관점에서 이제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걸 한국어로 쓰니까 영어로 갈 수 있는 그 허들이 확 생겨버리는 구간도 사실은 있어. 그러니까 그 트랜슬레이션 기능이 있다 해도 일단 알고리즘이 나한테 다 한국어 콘텐츠를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좀 고민을 계속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 특히 나는 지금 팔로워가 한 4천 몇백 명 있거든. 근데 뭐 한국인이 한 90%, 외국인이 한 10% 정도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90%를 외면하고 10%를 향한 말들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되고. 근데 또 막상 나한테 최근에 이제 뭐 시작하게 된 펠로우십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해외 VC들과 이제 교류를 좀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뉴스가 영어로 뜬 걸 보면은 얘가 이런 걸 하네?를 알게 되는 게 되게 신기한데 반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도 그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딱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짬쳐져서 고민되다. 이 하나의 브랜드를 두 개의 언어로 퍼블리시하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링크드인도 가끔 OSM 한다고 이제 한글로 올리고 똑같은 내용 영어로 올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약간 좀 브랜딩에 대해서 애매해진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근데 사실은 약간 이 반대로 볼 수 있는 거는 나는 그 페이스북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쓰는 사람이 나는 그 패스트 벤처스의 박지웅 대표님인데 박지웅 대표님 그 페이스북 같은 걸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좋아요 별로 안 박힌 글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컨텐츠를 볼 때 나의 피드로 상대방의 컨텐츠를 소비하지 그 사람의 피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이렇게 감도 있고 어떤 글을 막 맥락적으로 써갖고 이런 걸 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오히려 상관없나 이 생각 들었었어. 그러니까 영어도 똑같은 내용을 영어 퍼블리시, 한국 퍼블리시 하면은 어차피 분리돼서 전달되니까 상관없지 않나? 오히려 나는 그걸 하나의 글에 쓰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목적이지가 좀 어색하긴 했어. 뭐 위에 한글 밑에 영어 이렇게 쓴 글이나 이렇게 뒤집어 쓴 글도 있지. 근데 이게 너무 플랫폼 알고리즘 의존적이어가지고 그치 사실 장기적으로 변하기도 쉽고 막 알고 있는 이게 뭔가 엄청 자산이 아닌 거에 되게 공을 들이는 거긴 하지. 그치. 난 접근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D2C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엔티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퍼블리케이션 방향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낭투파하면서 느낀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에서는 여기서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들거든. 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럼 이제 글로벌 하면은 못해. 그냥 아예 제로야. 제로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태가 돼. 그래서 이게 나도 이걸 스타트업들이 항상 데이 원부터 글로벌 프로덕트인 거랑 한국에서 하다가 해외 진출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직접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한국에서 잘 돼도 당근마켓이 아무리 한국에서 잘 돼도 외국에서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사실. 뭐 지금 뚫어내긴 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 미디어 플레이를 어차피 글로벌 오디언스를 상대로 할 거면 데이 원부터 글로벌인 건 좀 중요하긴 하다. 근데 뭐 유의미한 반응이 생기고 이제 좀 팔로워들이 모이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직감이 있어요. 왜냐면 나도 저도 글 쓰면서 이제 컨텐츠 만들고 하면서 내가 딱 그냥 냉정하게 현지에서 컨텐츠 구독하는 미국인의 대입해 보면은 내 컨텐츠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간보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 그치.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 그 현지의 미디어의 지평을 이해하는 거는 무조건 느린 거. 그래서 트위터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최근에 우리는 팟캐스트를 점점 소비하는 느낌이거든. 내가 많이 소비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미국은 무조건 세츄레이트 됐다라고 표현하더라고.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팟캐스트를 찾을 생각 안 한다. 내가 구독한 애들을 그냥 보는 거지. 막 이런 얘기를. 약간 그거네. 우리나라 약간 TV 방송국에 더 이상 유재석, 김구라, 전현무 이 포지션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인 거네. 그치. 그래서 스포티파이 들어가서 그냥 내가 옛날부터 구독한 애들을 보는 거지 내가 팟캐스트를 파인딩하는 과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빨리 그 시기 지났다. 틱톡으로 가야 아무도 없는 어떤 땅으로 가야 근데 근데 틱톡은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어로 할 거라면은 걔네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 동시에. 그치. 그러니까 전애가 어떤 경쟁 지평인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이 컨텐츠 퍼블리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 성준이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숏폼이나 틱톡 같은 거는 컨텐츠가 주다. 그 메이커와 크리에이터와 사람이 주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잘 돼가는 그 플랫폼과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뭔가를 생성하고 나만의 어떤 지평을 넓히려는 활동이 뭔가 부합하지 않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어떤 새로운 채널들은 없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그래서 그거를 나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틱톡 샵이 2023년 중반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 중국 회사들과 한국 일부 회사들이 그걸 먹었구나. 매출을 엄청 올린 거지. 그래서 메디큐브 같은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확 올라가. 근데 이게 보통 미디어가 지평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CAC가 엄청 낮은 형태로 노출을 확 시킬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는 거여가지고 그 미디어 전환기에 컨텐츠를 집어넣는 그에 맞는 방식으로 이런 게 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를 영어로 하면 나는 사실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엄청 스페셜하지 않으면은 그치. 유재석이 유튜브 들어오는 거 정도가 아니라면은 이게 가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컨텐츠들이 유의미한 어디언스에 도달하는 비율이 뭐 1%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 뭐야 그 틱톡, 기준이? 틱톡에서. 아 틱톡에서. 어. 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무한히 쏟아내도 얘가 안 걸러주면은 나는 도달할 수 없는. 나한테 서브스크라이버가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서브스크라이버 탭에서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그치. 이러니까 이것도 이미 늦은 거지. 그래서 이게 뭔가 콘텐츠 퍼블리시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지평을 보고 있는 거가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미국에서 팟캐스트 끝물이면은 어디에 올라타야 될까요? 몰라. 알려줘. 직병을 모르겠다고. 한국에서 미국 직병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트위터를 하는 게 맞나? 트위터를 내가 해봤자 이게 나한테 이게 저 사람들한테 보이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국은 내가 봤을 땐 스레드가 지금 비어 있어. 음. 그러니까 그나마 개인에 대한 소비가 가능하고 그 지금 막 트래픽이 올라오고 있고 그냥 플랫폼에서 이걸 밀어줘야 될 이유가 너무 명백한 그런 거라서 나는 스레드는 지금 한국 컨텐츠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사용하면 좋은 것 같은데 미국은 모르겠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왜냐면 크리에이터들이 이렇게까지 헝그리하고 뭔가 공백기가 있으면은 어딘가에는 쏟아내고 싶고 몰입하고 싶을 거라서 잘 돼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 이게 체인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들이 생성된 부가가치를 빨아가면서 사실은 근데 틱톡이 For You 피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플랫폼으로 헤게모니를 넘겨온 건데 이러면 나는 백바이브 다시 날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 그치. 사실은 그 제작을 하는데 공수가 좀 많이 들어가는 지식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틱톡을 절대 안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망해가는 유튜브에 남아서 조회수 받는 게 낫지. 여기를 넘어가봤자 자기가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걸 알아서. 그래서 계속 이런 체인지인 거지. 이게 그냥 아티스트 권리가 더 많아졌어. 그러면 아티스트로 갔다가 아니, 회사가 권리가 많아서 사이버가 돈 더 벌어야 돼. 그럼 아티스트 이제 나가. 약간 이런 트렌드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영원히 이 어디언스라는 걸 가지고 이 미디어랑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플랫폼의 헤게모니가 훨씬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는 해. 크리에이터 헤게모니가 엄청 있는 거 갑자기 하나 떠올랐다. 올리팬스? 그래서 해보자니까. 아 올리팬스를 해보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송중이가 그렇게 올리팬스를 한다면 분석하고. 벤처. 올리팬스를 해봐. 나는 패트리온 대표한테 반해가지고 약간 그 영역을 더 건드려보고 싶기도 해. 나는 그 패트리언 컨텐츠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보진 않았는데 거기서 그 분석했을 때 거기도 약간 온리팬즈류 컨텐츠가 가방 많이 있긴 한데 오히려 솔직히 정화됐나?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냥 그럴 것 같고 패트리온 대표는 되게 그 서면으로 그러니까 그 활자를 봤을 때는 엄청 분석적인 인간이거든. 근데 영상 직접 보니까 감이 엄청 좋은 게 확 느껴져.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 밴드였어. 근데 지금도 밴드야. 그 밴드를 지금 3개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2007년에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이 플레이를 시작을 했었고 이러니까 이 미디어로서 그냥 자기가 크리에이터로서의 감이 엄청나게 뛰어났다. 크리에이터들이 칭송하고. 우리도 그때 만들었어야 돼. 2007년에 유튜브를.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지. 내 아니 외고에 가가지고 국제반에 들어가니까 유튜브를 못 만든 거 아니야? 미국에 가서 보딩스쿨에 딱 들어왔으면 이제 내 유학생이 할 것도 없겠다 하고 이제 유튜브 계정 만들어서 1000만 구독자. 내가 미스터 비스트에 실수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너무 약간 정해진 미디어 채널에서 공식을 따라가는 거를 한다기보다 진짜로 이거를 좀 시리어스하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디어 커머스들이 성장한 이유들, 초반에 게임, 캐주얼 게임들 성장한 것들 막 그런 게 다 이런 플랫폼 쉬프트 모먼텀을 잡아가지고 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도 미디어가 변화 계속 하고 있거든. 그리고 지금 크리에이터한테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럼 우리니까 투자하려는 대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도 있어. 근데 직접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는 이 미디어의 변화 모멘텀들에 대해서 좀 밀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죠. 어때? 재밌어?